안녕하세요. 유명학원 대표원장 이명신입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름방학 어머님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스케줄 짜면서 좀 이렇게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저희 학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만 저희 학원 소개를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지금 현재 여기가 제2관이고요. 하이츠 건물 아시나요, 어머님? 하이츠 건물 2층에 H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관과 J관, 지금 송도에서 2개 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학원 슬로건은 좋은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오릅니다입니다.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학원에서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게 관리잖아요.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관리만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결국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관리는 기본이고 이제 좋은 수업을 들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수업을 들어야 성적이 오른다,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들의 퀄리티에서 이제 15년 이상의 베테랑 강사분들을 저희는 기본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원의 모토는요, 첫 번째가 안전이에요. 저도 아들이 있고 또 우리 예전에 세월호 때 또 제가 가르친 학생의 희생도 있는데 가장 속상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사실 건강을 잃으면 그것만큼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J관, H관 둘 다 화재나 지진 발생 시에 10초, 15초 이내로 대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시면서 테라스 곧바로 보셨죠, 어머니? 반대쪽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폭이 3m입니다, 복도가. 눈 감고 뛰어도 탈출이 가능하고요. H관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구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학생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우리 학원의 모토는 친절이에요. 요즘 학생들 보면은 굉장히 좀 말이 험하죠. 어머니 혹시 패드립 들어보셨나요? 입에 담기도 무서운 말들을 애들이 아무 감정 없이 내뱉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언어가 나이 30, 40, 50대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춘기 때, 청소년기 때 어떤 생각과 언어가 자기 평생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는 강사분들, 직원분, 그다음에 학생들 일체 비속어 사용 금지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친근감의 표시를 이렇게 욕하는 경우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학원에서는. 그리고 이게 작은 습관이 그 학생의 인성을 바꿔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적어도 임용학원에 있는 동안에는 험한 말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작은 습관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품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는 두 번째 모토가 친절이에요. 세 번째 모토는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셔널.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아마추어 강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험치가 적은 선생님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학원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어머님들께서 지금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도 이제 제가 우리 어머님 한 분과 상담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조금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학생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이 불성실하거나 또는 학생이 이렇게 무책임한 학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학생,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 달라진다는 거죠. 어머님 90도가 어느 정도죠? 90도? 혹시 수학 각도 기억나세요? 90도가 어머님 어느 정도예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래요? 90도. 이건 설마 기억하시겠죠? 직각입니다. 직각 90도. 1도는요? 1도는 어느 정도죠? 요만큼 되겠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 근데 이 1도를 처음에는 1도밖에 벌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한쪽에서 한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1도, 2도, 3도, 4도가 틀어졌다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그것이 3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작은 차이가 학생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It's not your fault예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요. 제가 딱 메시지 3개만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3가지 메시지만 숙지하고 가시면 아마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의 지금 목표가,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고입이에요? 대입이에요? 어머니. 대입이죠?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로서의 어떤 과정이잖아요. 맞죠, 어머님?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겠죠? 그럼 대학교를 가는 방법부터 우리가 관찰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럼 대학교를 가는 방법이 뭐하고 뭐가 있어요? 어머니 대답해 보실래요? 그죠? 수시가 있고 뭐가 있죠? 정시가 있죠. 자, 수시에는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정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시에서 첫 번째가 학생부 무슨 전형? 교과 전형.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대학별고사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기자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전형이 있고요. 여기 또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6개가 아니고 4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해당되는 것들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분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처음 오셨으니까. 자, 보통 수시로 몇 % 학생들을 뽑죠, 어머님? 60%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지금 관심이 상위권 대학에 있으신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보게 되어 있거든요. 결론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로 약 80%를 뽑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일수록 대학 수준이 높을수록 수시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상위 15개에서 30개 대학의 평균치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보통 상위권 대학에서는 자, 수능으로 약 40%를 뽑고요. 이거는 평균치입니다, 어머님. 자, 학생부 교과로 10%를 뽑고요. 종합 전형으로 40%, 논술 10%. 아주 러프하게 잡은 거니까 이거 뭐 10점 몇 프로니 9점 몇 프로니 이렇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해하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니께서 오늘 뭐 그냥 뭐 감흥을 얻으러 오신 거지 수치를 배우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공감하세요, 어머니? 그죠? 자, 그러면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수능 출제 과목 알고 계신가요, 어머니? 정확히는 모르시겠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방명록을 보니까 이제 고1, 고2 어머님도 계시고 또 중3, 중2 어머님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중학교 2학년 따로, 중학교 3학년 따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첫 설명이다 보니까 어머님들 일정이 다 다르셔서 학원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모셨는데 이번에는 제가 2022 개정교육과정은 현재 중3 이하의 학생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현재 중3이다 그러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고, 그죠? 근데 우리 자녀가 만약에 현재 고1이다, 현재 고2다, 현재 고3이면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고1 학생들은 이게 수학 상하가 되는 거고, 이게 수학 1, 이게 수학 2, 그 다음 이건 과목명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 다음 미적분 2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미적분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가 고1 때 배우는 거고요. 얘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얘는 학교장 재량, 여기는 3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문과로 갈 거다 이런 어머님도 계실 텐데 요즘은 문과로 안 갑니다. 문과로 가는 거를 좀 비추어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문과로 갈까 이과로 갈까 고민되면 그냥 이과로 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학생이 문과로 가고자 하는 사유가 만약에 수학과학이 어려워서라면 그냥 무조건 수학과학을 극복하는 적극적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자, 그러면 저걸 한번 적어볼게요, 어머님. 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뭐라고요? 공통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수학 상하라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
자, 이거는 언제 배우는 거라고요? 고1 때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쭉 가서 이게 뭐냐면 위계도입니다. 위계도. 위계도라서 이게 지금 대수가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는 수학 1이고요. 그 다음에 미적분 1, 이게 수학 2고요.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하. 이런 과목이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서 여기 미적분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1, 고2, 고3한테는 미적분이라는 과목입니다. 자, 어머님들께서 아무리 바쁘시고 힘드셔도 적어도 이 두 가지 제가 칠판에 적은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께서 만약에 이걸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학생들 귀에 안 들어갑니다. 엄마가 수시정시가 뭔지도 모르고 수학 과목도 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네, 그래서 자, 보통 대수를 2학년 1학기 때 합니다. 모든 학교가. 자, 미적분어는 보통 2학년 2학기 때 하고요. 자, 요 미적분 2, 미적분은 보통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보통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어머님? 자, 그러면 어머님들이 그동안 설명회에서 들었던 내용들 한번 보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다녔던 학원들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죠? 수시로 가야 된다. 그죠? 내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 선행을 나가기보다는 천천히 또박또박 나가자.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그 말들이 맞습니다. 어떠한 가정하에서 시간이 무한대로 있다는 가정하에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라 그러면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머님. 다 아시는 내용들일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제가 사실 설명할 때마다 어머님들께 뭔가 알려드리고 하나라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뭔가 깨우쳐서 가시면 제가 보람이 있겠죠, 어머님. 그래서 하나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수능 출제 과목이 뭐예요? 수능 출제 과목. 이 수능에 나오는 과목이 뭐예요, 어머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대수 미적분원이 공통 과목이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015 개정교육과정은 보통 이과 애들은 수원수투 미적을 선택합니다. 수원수투 기하를 선택한 애들은 매우 적고요. 문과 애들은 수원수투 확통을 주로 선택을 해요. 근데 현재 중3 이하 애들은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냥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래서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에 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수 미적분 확통이 수능 출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40%를 획득하려면 우리가 이 과목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잘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러면 논술. 자, 우리 어머니께 한번 여쭤볼게요. 논술이 뭐죠? 논술이 무엇에 대해 논하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님. 수리 논술이에요. 수학을 잘하면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게 논술입니다. 국어 못해도 괜찮아. 내신 안 나와도 괜찮아. 영어 5등급이어도 괜찮아. 수학 잘하면 뽑아줄게. 어떤 대학에서 실시하죠?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건국대, 홍익대. 어머님들이 한 번씩 이름 들어본 상위권 대학은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는 논술을 안 받다가 이번에 다시 부활을 한 거고요. 무려 300명 이상을 뽑습니다. 논술로만. 알겠죠, 어머님? 자, 그럼 이 논술에서는 지금 뭘 물어볼까요? 예전에는 수학, 과학을 동시에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추세는 수학만 물어보는 추세고, 그리고 수학, 과학을 같이 보는 대학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수학이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논술에서 뭘 물어볼까요, 어머님? 논술은 그냥 미적분 2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 어머님, 미적분 1과 미적분 2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적분 1이 문과 미적분이고, 미적분 2가 이과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 이과 나오신 분들은 문과 수학을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어머님. 그죠? 보통 예전에 문이과 구분이 있을 때에는 이과 1등급 애들이 이과 4등급 애들이 힘들어서 문과로 전향하면 1등급이 나왔어요.
그만큼 문과랑 이과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얘가 더 어려울까요? 얘가 더 어려울까요? 자, 1번이 어려울까요? 2번이 어려울까요? 2번이 더 어렵겠죠? 몇 배나 더 어려울까요? 최소 3배입니다. 자, 미적분 오늘 내가 마스터하는데 10시간이 들어갔으면 미적분 2를 마스터하는 데는 최소 3, 40시간이 들어가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온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이런 애들이잖아요. 시험 전날, 나 지금 3시까지 이거 하고 5시까지 이거 하고 7시까지 이거 하고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죠. 근데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3페이지밖에 안 나갔는데 7시가 돼 있는 거예요. 시간 계산이 안 된 거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게 얼마나 걸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재학생들이, 그죠? 우리 현역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공통수학 하는데 10시간 들어갔으니까 대수도 10시간이면 되겠지? 아니요. 대수는 20시간 들어가요. 그럼 대수 20시간 들어갔으니까 미적분 20시간이면 되겠지? 아니요. 미적분은 30시간 들어갑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어머님? 됐죠?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의 차이점이 뭐죠, 어머님? 학생부 교과전형은 정량평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절대적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말고 다른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건데, 여기서 퀴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진로, 내신. 이게 바로 뭐죠? 예습의 힘입니다. 우리 어머님 벌써 설명회를 들으셨거든요, 어머님.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신이에요. 자, 어머님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학원 이름이 뭐죠? 이명학원. 이명이 들린다. 그래서 이명학원입니다. 어머님들 오늘 집에 가셨을 때 딱 하나의 이명만 들리시면 돼요. 자, 따라하세요, 어머님. 대학은 바보가 아니다. 허투루 보지 말자. 실력 없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없는 학생들이 기가 막힌 기술을 발휘해서 상위권 대학 합격하는 일은 절대 억셉트하지 않는 곳이 대학이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대학은 귀신처럼 실력 있는 학생들을 가려낸다. 그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내신 점수 말고 다른 것들을 보느냐? 자, 보세요.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등급은 4%고 2등급은 11%예요. 자, 2022 개정교육과정부터는 1등급이 상위 10%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1점대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신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아시죠? 1등급 하나, 2등급 하나면 1.5등급이에요. 아시겠죠, 어머님? 2등급이면 2등급이고요.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면 2.5등급이에요. 단위수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러면 1점대가 많을까요? 2점대가 많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2점대가 많겠죠. 자, 한양대를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쓴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통 2점대 애들이 한양대를 쓰겠죠. 그죠? 만약에 정말 수준이 높은 학교는 3점대, 4점대까지도 한양대를 씁니다. 그죠? 학교 수준이 높은 학교일 때에는. 자, 그러면 어머님이 2.3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2.4로 지원했어요. 어머님은 2.31, 어머님 2.3.01, 2.3.04, 2.3.007 이해되시죠? 다 고만고만한 애들이 같은 수준의 대학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신 가지고 변별력이 없으니 다른 걸 참조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를.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기 위해서 중학교 때부터 뭐 특별활동을 준비하고 뭔가 미션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내신이다. 그러면 선생님, 내신도 같고 스펙도 같으면 어떡합니까?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우리 뒤에 입시소장님도 계시지만 원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잖아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다 똑같아요. 제가 무슨 뭘 수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표 대학이 연세대예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연대 쓴 애들 중에 상 안 받는 애들 있어요? 다 있다니까요, 어머님. 이해되시죠? 그럼 스펙도 다 비슷해요. 몇몇 특정 학교들 빼고. 그 특정 학교는 뭘까요? 그죠? 과고나 영재고 또는 그런
과학 중점 학교에서 매우 발달한 학교들에 아주 일반고에서는 할 수 없는 커리큘럼이 있는 몇 개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고만고만하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뭘 보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뭘까요, 어머니? 대학에서는 대체 뭘 볼까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머님이랑 저랑 똑같이 연세대를 지원했어요. 저도 내신이 2.0, 어머니도 내신이 2.0,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자, 질문. 저는요, 전교 1등이에요. 공통수학. 전교 1등. 자, 이거 2등급, 2등급, 4등급이에요. 저는, 어머님은요, 이거 4등급이에요, 4등급. 2등급, 1등급이에요. 어머님 누구 뽑으실래요? 1번, 2번. 바보가 아닌 이상 2번 뽑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따라하세요, 어머님. 대학은 바보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셨죠, 어머님?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신에서 1학년 내신이 중요하다. 그 말의 의미는 1학년 과목들이 내신에 반영되는 과목이 많다는 뜻이지 1학년의 수학이 2, 3학년의 수학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어머님 학생부 종합전형을 내가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뭘까요? 미적분 2입니다. 그 다음은요. 미적분 1, 대수, 기하도 중요하죠. 이과라는 전제조건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머님?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는 어머님들 마음속에서 아쉽지만 지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동네 이름이 뭐예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278번지인가요? 제 고향입니다. 태어난 곳, 제 주민등록지. 맞아요? 여기 읍인가요? 면인가요? 밖에 나가면 논 있죠, 어머님? 맞아요? 그런 동네만 의미가 있는 전형이다. 학생부 교과는. 이해되세요? 어머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 정도만 가려고 해도 학생부 교과로 내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동국대 정도만 가려고 해도 학생부 교과로 내신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1점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2점대, 2.0, 2.0 이 정도 나와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이해되시죠? 근데 송도고등학교에서 내가 내신이 1.8이니까 아싸! 동국대 가자! 돼요? 가요? 포스코 고등학교에서 내가 내신이 2.1이 나왔으니까 아싸!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합격! 그래요, 어머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뭐가 문제죠? 그렇죠. 송도고나 포스코에서 내신이 2점대만 나와도 다 스카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학생부 교과를 왜 가요? 바보가 아닌 이상. 맞죠, 어머니? 그러면 거기서도 학생부 교과가 있겠죠? 1점대 초반애들이 있겠죠? 걔네들은 다 최상위권 대학을 가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포고에서 내신이 1.1 나오는 애가 수능이 2등급이 나올까요? 수능은 전과목 만점이에요. The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머님? 다시 따라하세요. 대학은 바보가 아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허투루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학원을 갔는데 송도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를 운운한다. 이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어머님?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대답하세요. 여기까지 들었는데 대답 못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죠, 어머님? 대답하세요. 뭐죠? 크게! 뭐요? 뭐라고요? 근데 왜 그것만 하세요? 맨날!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맨날. 맞아요, 틀려요, 어머님? 중학생들이 선행을 하면 공통수학은 기본 1년이에요.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어머니.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전형적인 학생들의 수학 선행 과정을 보면, 그죠? 그냥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돼서 고등과정을 시작해서 공통수학 1을 한 1년 정도 합니다. 공통수학 1, 2를. 그러다 중3 되니까 좀 불안하니까 대수 미적분원도 살짝 한두 번 보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서 내신 안 나오면 뭐라 그러죠? 야, 나 학원 다녀봤더니 소용없더라. 선행 무용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선행을 한 거예요. 선행은 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된 선행을 한 거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 전달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자, 선행을 하고 싶어요. 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번 여름방학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래요? 내신 안 나왔으니까 그래. 무슨 선행은 선행이야. 수학 하나 하자. 이게 맞아요? 아니면 내 비록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기리라. 그래. 너 공통수학은 너 가져. 나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원, 수학2 2학기 때도 다른 친구들이 쉬고 있을 때 뛰어야죠. 격차를 쭉 펴야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그죠? 그래서 2학기 때도 대수, 미적분원, 수학원, 수학2 공격적으로 가야죠. 어머니 축구 경기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반 45분이에요. 1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골키퍼까지 다 상대방 골문 가 있잖아요, 어머님. 그게 전략이고 그게 컨설팅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해본 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선행이야. 수학 하나 열심히 하자. 내신부터 받자. 100% 져 있는 게임이 있고 1%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임이 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어머님? 이해되시죠? 첫 번째 메시지 뭐라고요? 고1 과정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고2, 고3 과정의 수학을 잘 해야 한다. 첫 번째 메시지. 기억하셨죠, 어머님? 두 번째 메시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학을 가려면 결국은 뭐냐면 수능을 잘 보거나, 그죠? 또는 내신 성적이 좋아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지금 현재. 그죠? 그러면 수능을 잘 보려면 수능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신을 잘 보려면 내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머님. 그죠? 자, 어머님, 수능 문제가, 자, 수능 수학입니다. 자, 몇 문제 나오죠? 30문제, 30문제가 나옵니다. 자, 몇 점 만점이에요, 어머님? 100점 만점입니다. 몇 분 동안 시험 보는지는 아세요? 100분 동안 봅니다. 1시간 40분 동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2점짜리가 있고, 3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능에서, 수능은 역배점이 없어요. 배점이 높을수록 어렵습니다. 자, 2점짜리가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으세요? 어머니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가 가셨으니까. 뭐죠? 편하게 말씀하세요. 30문제 중에서. 20문제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학생으로 치면 저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 모르는 걸 알려주죠. 그죠? 그죠? 자, 어머님, 틀렸습니다. 자, 3문제 나와요, 3문제. 그럼 4점짜리는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자, 4점짜리는 몇 문제 나올 것 같으세요? 자신있게 찍으세요, 어머님. 3문제죠? 몇 문제요? 그죠? 뭔가 대칭이 맞아야 될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반 맞았어요. 13문제 나옵니다. 그럼 자동 계산되죠? 토탈 30문제니까. 3점짜리가 몇 문제 나와요? 14문제 나오죠. 자, 잘 보세요. 그러면 4점짜리가 배점이 몇 점이에요? 암산 한번 해보실까요? 13 곱하기 4, 4, 3, 12, 4, 1은 4. 얼마? 52점이에요. 자, 어머님 학원을 갔는데 2점, 3점 위주의 공부를 하자. 왜? 이 3점부터 맞추자. 그리고 4점 올라가려고 하면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책이 깨끗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어머님 곧바로 컴플레인 전화 오죠? 왜 책이 깨끗하죠, 선생님?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원에서? 학생의 난이도를 낮추죠. 학생은 배울 때 즐겁죠.
책이 다 풀려 있죠. 어머님 만족하시죠? 그 순환 구조가 최악의 순환 구조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3점짜리 다 맞추면 몇 점이에요? 48점이라고요. 수학은 4점짜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4점짜리 열세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4점짜리 열세 문제가 다시 10문제랑 3문제로 쪼개집니다. 어머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무슨 문제? 킬러 문제 들어보셨나요, 어머님? 킬러 문제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 잡는다 그래서 킬러 문제예요. 그거 문제 풀다가 애들 죽는다. 그만큼 어렵다. 죽을 만큼 어렵다. 그래서 킬러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죠? 3문제가 나옵니다. 킬러 문제가 몇 문제 나온다고요? 3문제. 자, 3문제 다 틀리면 몇 점이죠? 88점이죠. 그게 1등급 커트라인이에요. 그러면은 킬러 다 틀려도 1등급이라고? 그럼 킬러 공부 안 할래? 대부분 그렇게 공부합니다. 고3 애들이. 그죠? 근데 딱 3개만 틀리면 되는데 꼭 하나 틀리죠. 실수로. 그런 애들이 2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럼 킬러를 3개 다 틀리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까요? 서성한 정도는 무난히 합격이에요. 킬러 중에 하나를 맞추면 연고대, 2개 맞추면 서울대, 3개 맞추면 의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문제 가지고 한양대 이상은 다 변별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능은 30문제가 나와요.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내신은 몇 문제가 나오죠? 내신은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약 20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학교는 22문제, 어떤 학교는 18문제, 서술형 비율도 학교마다 달라요. 배점도 다릅니다. 학교마다. 이건 학교 선생님 재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신에도 킬러 문제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킬러가 있어요. 그럼 내신에서는 킬러가 몇 개 나올까요? 2개에서 3개가 나옵니다. 이거를 맞추면 1등급, 이거를 못 맞추면 2등급이에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이제 무슨 생각하셔야 됩니까? 궁금하죠? 뭐가 궁금합니까? 이 난이도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궁금해요. 나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게 궁금하다고요, 이게. 그죠, 어머님? 자, 쉽게 비유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수학의 난이도가 자 1부터 10까지 있다고 봐볼게요. 1부터 10까지. 수학의 난이도가 1부터 만약에 10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10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킬러 문제가 되겠죠. 무슨 킬러? 수능 킬러. 어머님들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이걸 감흥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짜로 문제를 복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님. 이게 실제로 수능 평가원 기출문제들이에요. 문제 하나가 있고 뒤에 쭉 나와 있죠? 그게 풀이에요. 줄수 한번 세보세요. 몇 줄인지. 줄 한번 세보세요. 풀이가 몇 줄입니까, 어머님? 하나, 둘, 셋, 넷, 몇 줄이에요? 한번 세보세요, 어머님. 세기도 힘들죠. 약 40줄 나와요, 40줄. 어머님들 대부분 수능 초창기 세대실 텐데, 어머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나 수학 잘했다 이렇게 자랑하시면 애들 웃습니다. 수능 초창기 때 97년도, 뭐 98년도, 95년도 이런 문제들을 애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애들 콧방귀 뀌어요. 뭐예요? 이런 쉬운 문제를 풀고 대학 갔다고요? 어머님들 수능 세대실 때 학력고사 문제 보고 그 느낌 들었잖아요. 학력고사 문제 보고 웃었잖아요. 웃으셨죠? 저는 웃었어요. 뭐야, 이런 걸 풀고 대학 갔다고? 그죠? 시대가 변했다니까요. 그게 왜 포기하는지 알겠죠, 애들이? 풀이가 몇 줄이에요? 40줄이에요, 40줄. 좀 쉬운 거는 30줄. 그거를 외워서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걸 공식으로 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알고리즘과 메커니즘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수학을 통달해야지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식으로는 문제풀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럼 이게 난이도가 10이에요. 그 문제가 난이도가 10이라고요, 어머님. 자, 어머님께서 집에 가셔서 우리 학생들의 책꽂이에 있는 책을 한 번만 꺼내서 보십시오. 내신 고쟁이, 실력 정석, 풀이가 길어봐야 10줄. 진짜 길면 20줄이에요. 이게 난이도 12, 아까 제가 13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머님.
자, 3문제, 10문제가 있는데 이게 난이도가 10이에요. 이 준킬러 있죠, 준킬러. 이 난이도가 얼마일까요? 준킬러 난이도가. 준킬러 난이도가 6에서 7입니다. 그럼 난이도 8, 9는 없나요? 3문제만 어려워요, 수능은. 이해되시죠? 요즘은 약간 그 스펙트럼이 좀 간극이 좁아지긴 했는데, 출제위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답률은 여전히 3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책, 고쟁이, 실력정석, 이름만 들어도 막 기분 좋아지는 바로 그 책, 블랙라벨 등등. 그죠? 이런 책의 난이도가 뭘까요? 그 책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 책의 난이도가 3, 4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머님? 이렇게 난이도 12, 수능 킬러예요. 난이도 6, 7, 자, 이게 준킬러입니다. 수능 준킬러. 자, 난이도 3, 4, 이게 뭐라고요? 고쟁이 정도 수준이에요. 실력 정석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럼 어머님께서 보시는 센수학, RPM 이런 것들은요. 난이도 1, 2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개념 원리 이런 것들. 제가 이번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인데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전 과목이 이미 국어랑 영어는 고3 수능 모의고사로 1등급이 나와요. 목표는 포스코 고등학교고요. 어머님은 이미 어머니 마음속에 걔는 스카이생이에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봤더니 대수를 한 번 정도 본 그것도 쌤 같은 교재로 그게 다예요. 수학이 안 돼 있어요. 중3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까요? 듣기 좋은 말씀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사실대로 말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어머님, 이 학생이 이 상태로 포스코를 가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근데 포스코를 꼭 가야 되겠대요. 그럼 수준을 올려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적어도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대수 미적분 1은 수능 킬러까지 풀어야 되고 미적분 2는 한 바퀴는 돌리셔야 된다. 근데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 안 되면 되게 하라, 만들어라.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내신을 포기하고 그 기간에 미적분 1을 제가 4주 만에 끝내주겠다. 그래서 딱 어제 3주차 됐을 때 진도를 다 끝내줬습니다. 미적분 1을요. 친구가 자신감 뿜뿜이에요. 야, 이거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한 권이 끝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미적분은 어느 정도 봤을 것 같니? 글쎄요, 이제 한 40, 50% 본 거 아닐까요? 2% 봤단다, 2%. 만약에 내가 미적분 1을 쌤, 개념원리, RPM까지 풀었어요. 3권의 책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미적분 1에 상위권 학생들이 학습해야 될 전체 학습량의 5% 정도 보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 정도 하면 내가 하면서 자신있게 고등학교로 올라가죠. 처참하게 깨지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제가 서울을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계속 가면서 왜 서울이 안 나오지? 바다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냥. 제가 아까 각도 얘기했죠. 1도.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어머님. 방향을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만약에 아까 내신 문제에서 킬러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내신 1등급 변별력 문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어머님, 수능을 100분 동안에 30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27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거고요. 3문제를 1시간 동안 푸는 거예요. 20분, 20분, 20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킬러가 학교 내신에 나오면 안 돼요, 어머님. 학교 내신은 50분밖에 안 되고 20문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킬러는 학교 내신에는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 킬러 문제를 가위로 잘라서 반토막 내서 내요. 또는 킬러 문제를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냅니다.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애들에게 수능 공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학교에서 내신 킬러가 난이도가 5, 6이에요. 내신 1등급이에요. 자, 그럼 퀴즈. 내가 고쟁이를 싹 다 풀고 올라가면 내신 1등급 나온다, 안 나온다? 택도 없다.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무려 고쟁이까지, 내가 부른 실력 점수까지, 무려 내가 블랙라벨까지 싹 다 들고 올라갔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지? 내가 수학에 재능이 없나? 가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또 하나 퀴즈. 자, 그럼 내가 내신이 1등급이에요. 자, 이 정도까지는 했어요. 자, 그럼 수능 1등급 나온다, 안 나온다? 택도 없다. 내가 3년 동안 포스코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3시간 자면 3년을 버텼는데 수능이 2등급이 나와요. 왜 그렇죠? 당연한 결과다. 왜? 이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모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1등급이 만약에 100명이 나왔는데 3학년 때 수능에서 1등급이 20명밖에 안 나왔다. 그 말은 그 학교가 내신 위주의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 학교는 정시 합격자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저는요, 제가 판단하는 명문고의 기준은 명확해요. 제가 판단하는 명문고의 기준은 정시 합격자가 40% 나왔을 때 저는 명문고라고 제가 명칭합니다. 상위권 대학 기준이요. 상위권 대학 기준. 실제로 서울에 있는 그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유감스럽게 송도에서는 명문고가 단 하나도 없다. 명문고인 척한 학교만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문고를 가면 꼴찌로 입학해도 괜찮아요. 왜요? 정시로라도 보내주니까. 하지만 명문고가 아닌 학교를 갈 때에는 무조건 상위 30% 이내 아니면 가지 말라고요. 왜요? 정시로 못 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컨설팅 받은 그 학생한테 어머님께 포스코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설명에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무료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메시지 캐치하셨나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선행을 하되 킬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심화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킬러 문제를 풀지 않는 이런 정도의 수준은 2바퀴를 돌리나 20바퀴를 돌리나 무차별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고교 전과점 끝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 수능 문제도 풀어봤지? 아니요. 그러면은 그 친구는 두려운 상대가 아닌 거예요. 저보다 한 발짝 앞서 있는 친구예요. 한 달이면 따라잡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해되세요, 어머님? 자, 그럼 지금까지 2가지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한 30분 동안 떠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뭐죠? 고2, 고3 과정에 고난도 문제를 풀어라. 결론이에요.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3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교훈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내신 기간을 과감하게 단축해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어머님? 자, 이 토끼가 자고 있을 때 가야 거리가 단축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때요? 다른 친구들이 내신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을 때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킬러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아까 제가 비유 들었죠?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내신이 안 나와. 그럼 어때요? 과감하게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뭐 해라? 2학년, 2, 3학년 과정에 특강과 선행을 해나가라. 언제? 학기 중에. 그러면 비록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깡다구가 있어야죠. 이해돼요? 한 대라도 때려봐야죠. 그죠?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냥 아무 맥 없이 흐트러지는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자존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질 때 지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머님? 그게 제가 주는 3번째 메시지예요. 이해되세요, 어머님? 그죠?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이번 방학 때 생각을 잘 하시고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방학을 한번 보낼 때마다 대학 그레이드가 한 그레이드씩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학 3번을 잘못 보내면 대학 그레이드가 3그레이드가 다운되는 겁니다. 거꾸로 지금부터 방학 3번을 잘 보내면 내 방학 우리 학생들의 그레이드를 현재에서 3단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 명료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3가지. 자, 그걸 전달하고 싶어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섰고요. 자, 우리 학원 시간표는 어머님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원 의치한 수반 프로그램은 자, 오늘 어머님들께 전부 다 문자가 갈 거예요. 임영학원에서 문자가 갈 건데 이 의치한 수반 프로그램을 제가 7분짜리로 요약해 놨습니다. 딱 7분으로.
그래서 그 영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의치한수 프로그램은. 그리고 반드시 어머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머님? 왜냐하면 우리 이명학원에서 자 어제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공표를 했어요. 앞으로 이명학원의 모든 정보는 유튜브를 통해서 오픈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유튜브 촬영을 시작했고요. 이제 유튜버로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 어머님들께서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자, 그래서 의치한수반 프로그램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세요. 꼭 보셔야 돼요, 끝까지. 아시겠죠, 어머님? 그리고 아까 우리 지수 어머님, 우리 친구분 데려오셨는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지원이었나요? 지안이? 지안이가 만약에 정말 잘 되잖아요? 그럼 평생 은인이 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잘못된, 우리 어머님이 친구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도 답답해서 손잡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보통 어머님들은 어떤지 아세요? 자기 자녀 대학 갈 때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보통이요. 제가 송도 와서 처음에 전교 1등을 많이 배출했는데 그런 학교들이 되게 많아요. 전교 1, 2등만 다니는 학교. 인천여고 전교 1, 2등만 다녀요. 인천여고에서 딱 2명만 다니는데 전교 1, 2등이에요. 다른 애들 없어요. 인문여고 딱 2명 가르치면 전교 1, 2등이에요. 다른 애들 없어요. 소문 안 내요. 요즘. 저런 어머님 없습니다. 진실한 친구죠. 자, 그 다음에 썸머 프로그램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 중학생인데 고등선행이 아직 안 돼 있다. 고등선행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우리 애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맞을까요? 1번. 그래, 우리 애는 기초가 없으니까 이번 방학 때 2-2만 하자. 2번. 아, 큰일 났구나.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달려야 되겠다. 중학교 과정은 어머님 전체 수학의 양에서 중학교와 고1 과정을 전부 다 합하잖아요. 그 분량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약 10%밖에 안 됩니다. 배수, 아까 말씀드린 수학원 20%. 미적분원, 수투, 그게 약 30%. 그리고 아까 미적분투, 확통기하가 40%예요. 그러면 나에게 10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공통수학은 1시간만 공부하고 대수 2시간, 미적분원 3시간, 나머지 과목 4시간을 공부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머님. 근데 왜 다 거꾸로 공부하냐는 거예요. 공통수학 7시간, 대수 2시간, 미적분 1시간,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해. 뒤통수 맞죠. 괜히 누구한테 화풀이 합니까? 학원에 화풀이 하죠. 그죠? 화풀이해도 됩니다, 그런 학원은. 그죠? 잘못된 학원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자, 만약에 그런 학생이라면 저 같으면 이번 방학 때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다 끝냅니다. 따라해보세요, 어머님.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면 돼요. 그게 학원의 능력입니다. 그게 강사의 능력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 메시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설명하면 3-4시간 설명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어머님, 이렇게 딱 선명한 설명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명쾌하잖아요, 어머님. 귀에 쏙쏙 들어오잖아요. 맞죠, 어머님? 다른 데 가면은 무슨 등급 컷이 어떻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고. 그렇죠?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어머님. 그게 강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보십시오, 어머님. 아까 우리 학원 강사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어보시고. 그리고 진도 뺄 때는, 방학 때는 무조건 방학 안에 진도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는 방학 때 시작해서 9월 달에 끝나는 진도는 바람직한 진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1년을 4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1학기.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과목을 배운다면 4번을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게 나선형 학습법이라고 실제로 교육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어머님. 나선형 학습법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는, 이런 게 나선형 학습법이에요, 어머님. 교육학 나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3년 과정이고요. 이게 한 학기 과정이고요. 이게 방학 과정인 거예요. 모든 것에는 장단이 있는 거예요.
자, 방학 기간에 3주 동안 짧게 보면 그러면은 내용이 부실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실이 있지만 3주 만에 한 과목을 통달할 수 있잖아요. 득이 있겠죠. 그럼 득실을 따져봐야죠. 득이 플러스 80, 실이 마이너스 50이면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공부도 사업이에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어머님. 배팅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네,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중학교는 어렵지 않아요, 어머님. 그냥 과감하게 그냥 한 학기에 끝내버리겠다. 저학년이에요?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이에요. 근데 나 중학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12월 달까지 중3과정 싹 다 끝내겠다. 그리고 늦어도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공통수학, 고등학교 수학으로 넘어가겠다. 이게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그럼 안 돼요. 학원에서 못해요. 학원이 무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임용학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어머님? 네, 이렇게 돼서 어머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학생 대상 고등과정입니다. 아까처럼 패키지로 들어도 되고 단과로도 수강할 수 있는데 패키지 수업을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우리 학원 방학 시간표 보시면요, 어머님 보통 이래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 수학입니다. 자, 우리 임용학원의 특징, 어머님 우리 임용학원에 듣고 오신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자, 밖에서 우리 임용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어때요, 어머님? 공부 잘하는 애들만 다닌다. 프로그램이 힘들다. 네. 박스다 말고 힘들다. 그렇죠? 자, 어머님 또? 그랬었어요? 또 어머님 또, 우리 임용학원 이미지. 비싸다. 수강료가 비싸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좋다, 잘 가르친다? 좋은 얘기만 했나요? 관리가 잘 안 된다? 아니면은, 원장이 못생겼다? 뭐예요, 어머님?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학원은 입학 테스트가 없어요. 다른 학원과 우리 학원의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학원은 입학 테스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입학 테스트를 봐서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원이 아주 좋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아무한테나 배워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요. 아까 제가 점수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의 학습 곡선은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학습 곡선은 이랬어요. 또는 이랬어요. 이건 개인차입니다. 보통 이래요. 그죠? 이런 학생들은 천재들이고요. 그죠? 처음에는 빨리 배우다가 나중에 어려우니까 좀 천천히 올라가지만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 학습 곡선이에요. 지금은 학습 곡선이 이렇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몇 점일까요? 88점이에요. 이게 88점. 이게 몇 점? 92점, 96점, 100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자, 우리 학원은 수능날 전부 다 학원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수능을 봅니다. 어머님들 수능날 가족과 여행 가시면 안 돼요. 알겠죠? 수능날은 무조건 임용학원에 보내주세요. 아침 9시까지. 그럼 저희가 핸드폰을 다 걷고 수능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니? 보통 2교시까지 보고 나면 오후 4시, 5시가 돼요. 3교시까지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보통 2교시까지는 다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어머님? 진도 안 나가도 괜찮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수학은 내가 아는 것만 풀면 되는 거고요. 그럼 중3 때 88점 한 친구가 있어요. 자, 그 친구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로 갑니다. 내가 중3 때 88점 맞았으면 설마 고등학교 가서 내가 점수가 안 오르겠어? 3년을 더 하는데 그 친구 수능 점수 몇 점이죠? 88점입니다. 이미 큰 애들을 대학에 보내보신 경험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애가 92점 받았는데 연대 떨어지고 한양대 붙었어요. 근데 다 전부 1등 했던 애예요. 아쉽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양대 합격해놓고 반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수학 공부를 해요. 근데 수학 점수가 92점 똑같아요. 그런 경우 보신 적 있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죠? 아까 봤죠? 아까 제가 문제 보여드렸죠, 어머님? 그런 문제들이 연습한다고 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은 아무한테나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지금부터 열심히 축구하면 저도요, 어머님 지금 이거 설명이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힘들어요. 안 되겠다. 나 이렇게 돈 벌기 싫다. 나도 1년에 100억씩 벌래. 손흥민처럼. 그래서 지금 당장 저 축구화 사가지고
내일부터 조기 축구 나갈 거예요. 그럼 2년 후에는, 3년 후에는 저도 어때요? 국가대표 되고 1년에 100억 벌 가능성이 있겠죠? 왜 안 돼요? 잘 할 수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잘 수 있다니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잖아요. 학생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갈 거예요. 그래. 해줄 말이 없어. 해줄 말이.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국가대표가 되고 유럽 리그에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차범근 축구교실 다녀야죠. 맞아요, 어머님? 그러니까는 뭐냐면 수학은 결국은 폼이에요.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공 하나 던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폼을 완성하기까지 20년. 92점에서 96점 가는데 1년. 96점에서 100점 가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것도 하루에 20문제씩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풀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지 않으면 도달 못합니다. 그러니까 넘사벽의 단계가 도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그래서 이 영역은 반드시 뭐 해야지만 좋은 선생님한테 제대로 보여야지만 가능하다. 학생 스스로는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이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애가 좀 늦었고 목표를 여기까지만 잡고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인가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님.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돼요. 자, 어머님들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신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아까 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어머님, 다른 학원은 다 이런 구조예요. 다른 학원. 우리 학원은 이런 구조입니다. 이면 학원.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학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아요. 중학생,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 학원은요. 초등학생 지금 우리 학원에 지금 한 4명 정도 있을걸요? 있긴 있어요, 어머님. 예.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고, 중학생이 저희가 세보지는 않는데 30% 될 겁니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70% 되는데, 고등학생도 고3이 제일 많아요. 우리 학원이. 그 다음은 고2, 고1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네 수재들을 다 뽑아놓은 학원이에요. 여기는요, 여기 못 들어간 애들이 들어온 학원이에요. 자, 우리 학원의 고등학생 중에서 이번에 현재 고3, 현재 현역 고3 애들, 이번 6월 평가는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머니 1컷 7점대가 나왔습니다. 70점대가. 그죠? 그 시험에서 현역 고3 애들 중에서 수학, 수능 1등급이 10명이 넘습니다. 현역 고3 중에서. 그럼 걔네들 중에 1학년 때 1등급 나온 애들이 절반도 안 돼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공부를 하는데 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해되시죠? 이게 왜 그래요? 어머님,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고1 다니다가 절반의 학생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만둔 거예요. 그죠? 고1 다니다가 절반의 학생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만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3이 됐는데 선생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학원을 그만두는 그 학생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머님? 그래서 어머님들이 학원을 고르실 때 이런 학원을 좀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머님. 이해되시죠, 어머님?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도 없고 진입장벽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커리큘럼과 컨텐츠다.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어머니 표현대로 이렇게 타이트한 커리큘럼. 두 번째는 뭐죠? 우수한 강사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머님, 시험이 끝났는데 어머님이 선생님이 전화가 없다.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테스트가 없다. 학교 갔다 왔는데 채점이 안 돼 있다. 이 학원 채점 돼 있네. 이 학원 좋은 학원. 이런 거는 아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애송중학교가 방학이 좀 독특하잖아요, 어머님. 9월 4일 날 끝나잖아요. 그래서 애송중 특별반을 오픈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애송중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 4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이 강의실에 모아놓고 그럼 학년이 섞여 있겠죠, 어머님. 그럼 저희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의응답 언제든지 가능하고 우리 과학의 김웅태 원장님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8과목을 다 가르치는 분이거든요. 한 분이면 돼요.
원래는 물리 선생, 화학 선생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다음에 영어, 국어는 한 분이면 되겠죠? 수학, 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맡기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상주하시면서 질문 다 받아주고, 학생들 컨설팅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반이 개설이 되잖아요. 20명이 모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필요한 걸 수요를 조사를 해요, 저희가. 너희들 뭐 해줄까? 선생님, 수투 킬러 문제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들을 사람 5명? 좋아. 그러면 내일 3시부터 4시까지 선생님 수투 킬러 특강 해줄게. 무료 특강. 그죠? 무료 특강은 상시로 개설이 되는 거고, 전부 다 무료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머님? 그래서 학생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지난 겨울방학 때 신송중학교가 방학을 늦게 했죠? 그죠? 신송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방학 프로그램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저녁 때 카피 강의를 그대로 했습니다. 한 반에 2명, 3명 놓고. 오전 수업은 한 반에 20명, 저녁 수업 2명, 수강료 똑같아요. 근데 똑같이 해줬습니다. 우리 임용학원이 그런 학원입니다. 절대 돈을 밝힌 학원이 아닙니다. 우리 임용학원이. 수강료 우리 학원이 제일 쌉니다. 아까 보세요, 어머님. 우리 학원이 수강료가 비싸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풀타임 수학이에요. 3시간 반 수업에서 3시간이 칠판 수업이에요. 어머님, 학습이 뭐예요? 배울 학, 익힐 습. 그죠? 방학 때는 학의 기간, 배우는 기간. 학기 중에는 익힐 습, 익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방학 때는 많이 들어서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된다고요. 근데 3시간짜리 2번 수업 들어가지고 어떻게 3주 만에 진도가 끝납니까? 최소한 이 정도 수업은 해야죠. 보통 3시간짜리 주 1회 수업이 송도는 다 똑같아요. 수강료가 전부 다. 3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수강료를 받으면 300짜리예요. 근데 우리가 150에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제가 이 시간표를 깔면 제 주변의 원장님들은 저보고 다 바보라 그래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요거 수업 반반씩 해서 선생님 2명으로 크로스로 해. 선생님 2명이 2반 들어가게끔. 그리고 수강료 100만 받아. 그럼 200이잖아요. 그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고요, 우리 학원은. 그럼 우리 학생이 방학 동안에 수업을 절반만 듣는데요. 얘들의 IQ는 싹 다 똑같아요. 천재는 없습니다. 결국 누가 더 많이 듣냐, 누가 더 많이 하냐의 싸움이거든요. 방학 때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제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원 수강료가 송도에서 제일 싸다. 특히 방학 당 수강료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학원 가보세요, 어머님. 수강이 100만 원이죠? 그럼 3시간 수업에 3시간 자습이에요. 우리는 6시간 내내 풀타임 수업이고, 다른 학원 가보세요, 어머님. 방학 때요, 중간에 클리닉 있죠? 조교쌤들이에요. 우리는 조교쌤 안 씁니다. 다 담당쌤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원 수강료 비싸다는 얘기는 잘 모르시는 학부모님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자, 비싸지 않고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자, 현재 고1 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현재 고1은 정답지가 있어요. 현재 고1은, 자, 현재 고1 포인트.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은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하, 수학원, 수학2 세 과목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내신을 하다 보니까 해도 점수가 잘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수학원, 수학2를 스킵하는 순간 잘못됩니다. 알겠죠? 내신이 5등급이건 6등급이건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수학원, 수학2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세 과목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고1은. 자, 고2예요, 고2. 자, 고2 이과생입니다. 자, 고2 이과생은 2학기 때 수학2를 합니다. 그죠? 수학2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학2 플러스 미적분 하셔야 됩니다. 고2는. 수학2 플러스 미적분 하셔야 되고요. 자, 고3은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빠이는 문제 풀어야죠. 총정리하면서. 그죠? 그래서 고3은 뭐 너무나 당연하니까 커리큘럼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고1의 시행착오, 여름방학 때 수학하만 한다. 고2의 시행착오, 미적분을 하지 않는다. 치명적 오류입니다. 치명적 오류. 아시겠죠, 어머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수학 커리큘럼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머님.